이게 다 뭐야?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국제결혼의 실태에 대해서 인터넷 정보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챗GPT보다 구글 제미나이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해서 구글 제미나이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업체를 통한 베트남 국제결혼의 파혼 및 이혼율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데이터와 그 원인에 대해서 보기 쉽게 표 형식으로 보여줘. 나오네요. 최근 3년간 베트남 국제결혼 이혼 통계. 22년 23년 증가했고 9.7% 증가했고 24년에 더 증가하기.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요. 여기 금방 나오네. 검색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네요. 파혼 및 이혼의 주요 원인 분석.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은 짧은 교제기간 평균 5.7일.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파혼이나 이혼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한번 읽어볼까요? 국적 취득 후 이혼. 한국 국적 취득 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 급증. 일명 국적 먹튀. 국적 먹튀라고 하나 보네. 그 다음에 경제적 갈등. 전 재산 다 털어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돈도 없는데, 이 여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려고 보니까 남자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 여자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한국 가서 살면 이제 여유 있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남자가 돈이 없네. 문화적 장벽.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바로 결혼을 해버리니까 한국 가서 같이 살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하나 둘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평균 교제 기간이 5.7일. 아까 나왔었죠. 5.7일. 이게 돈 주고 가정부 사오는 게 아니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요즘 세상에 이런 거를 아직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사회적 문제. 가출 및 위장결혼. 입국 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출 또는 업체에 지불한 비용 대비 낮은 삶의 질에 대한 반발. 아예 처음부터 한국 가서 일해서 돈 벌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 여자 쪽에서도 마담한테 돈을 줬을 텐데 마담은 좋은 얘기들만 해줬겠죠. 한국은 잘 사는 나라니까 한국 남자한테 시집 가서 한국 가서 살면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현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 실망하겠죠. 인권 문제. 가정폭력 학대. 남편의 가부장적 태도나 폭언 폭행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왜 20살 넘게 차이 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이고 외국 가서 살면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인도 한 명도 없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업체혼을 하려고 할까? 답이 나오지 않나요? 뭔가 이제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하겠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 중 약 94%가 재혼. 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계에서 이 한국인 여성과 베트남 남성이 결혼하는 건 그 여자는 진짜 한국인 여성이 아니라 다 국제 결혼으로 한국 들어와서 국적 취득하고 이혼한 여자들이라는 거죠. 그 여자들이 베트남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하는 건 서류상 당연히 이제 재혼이 되는 거겠고요. MBC 뉴스 영상도 보여주네. 요건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업체혼 부부들의 이제 이혼하는 원인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업체를 통한 베트남 국제결혼 이혼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의 구조적 특징. 평균 5.7일에서 9.3일. 이런 짧은 기간 내에 맞선 결혼식, 신혼여행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 짧은 만남이 아래 이혼 원인들로 직결됩니다. 너무 단기간에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한 게 이 이혼의 원인으로 이제 직결된다고 나오잖아요. 이 국제결혼에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당연히 세대 차이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건 뭐 한국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이 나라까지 다른데 그 차이가 더 크지 않을까요? 서로 생각하는 게 엄청 이제 다를 텐데 이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생활 방식 자체가 다른 이 외국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한국 사람보다 안 맞는 게 더 많을 텐데 근데 이 한국 여자랑은 충분한 연애 기간을 갖고 결혼을 해도 그렇게 이제 안 맞는데 하물며 이 외국 여자랑 이 서로 알아가는 연애 기간 없이 바로 결혼을 한다. 여자가 뭘 하든 다 이상해 보이고 뭐 이해가 안 가고 뭐 그러니까 결국 싸움 나고 그러다가 이제 여자가 못 버텨서 이제 도망가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베트남 국제결혼 이혼 사유 상세 분석. 국적 취득 및 제도적 허점 활용 가장 논란이 되는 원인이랍니다. 국적 취득 목적. 이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비자랑 이제 국적이 목적이라는 거죠. 혼인 후 가출. 한국 입국 후 며칠 만에 이제 짐을 싸서 나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국내 불법 취업이나 미리 연락해둔 지인, 이렇게 미리 연락을 한다는 거죠. 이제 한국 들어오기 전에 그런 위험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입국을 했으면 이제 비자를 받았다는 거고 이제 목적 달성했으니 일하러 가야죠. 국적 취득 후 이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최소 기간 2년. 2년 지나면 이제 이혼 요구하는 거죠. 목적 달성했으니까.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렇게 2년 채우자마자 이혼을 요구한다는 건 2년이면 제대로 된 남자였으면은 좀 정이 들 만도 한데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러겠습니까? 남자가 돈도 없고 맨날 뭐 여자한테 한국 요리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밖에 못 나가게 집에 가둬놓고 맨날 의심하면서 막 핸드폰 검사하고 2년 버틴 게 대단한 거죠. 베트남 남성과 재혼. 이혼 후 국적을 얻은 베트남 여성이 현지의 전 남편이나 연인을 초청해 재혼하는 사례가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 송금 갈등, 남편의 정보 왜곡. 이것도 진짜 심각합니다. 이 국제결혼 업체에서 베트남 여자한테 이제 한국 남자를 소개할 때 뭐 직업, 재산 뭐 이런 남자의 스펙을 이렇게 뻥튀기 해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돈 많은 한국 남자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겠죠. 빨리 결혼시켜서 남자한테 돈 받아내야 되니까 이게 한국 남자한테 베트남 여자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뻥튀기 해서 소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속고 결혼했는데 이제 막상 살아보면 이제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잖아요. 둘 다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자는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고 남자는 이제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하겠죠. 자기 속였다고 이제 욕하고 때리고 이제 그런 사례들 많잖아요. 근데 이게 또 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속이지 않았다고 이제 뭐 그렇게 발뺌하겠죠. 소통 부재와 문화적 장벽, 인권 문제 및 가부장적 태도, 매매혼적 사고, 내가 비싼 돈 들여서 여자 사왔는데 여자가 돈값을 못한다 뭐 그런 심리겠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본 영상이 하나 있는데 재진행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소리만 잠깐 들려드리면 파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통혼례 하고 온 게 9월달이었나요? 11월 그쯤부터 이제 연락을 제가 먼저 하면 답변이 좀 늦고 늘 자고 있거나 피곤하다고 이제 저희가 신부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신부님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신랑님께 공유를 드렸고 사실 테스트 아닌 테스트도 해보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신랑님이 먼저 원래 연락을 해야지만이 답변을 오길래 신부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연락을 먼저 하는 거를 멈췄어요. 첫날 메시지를 안 보냈었을 때 신부님한테 연락이 왔나요? 거의 한 2주 정도 지나서 처음으로 이제 연락이 왔었죠. 그 신부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서류 준비가 되게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내용인데요. 요즘은 이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이 잘못돼가는 이 결혼을 뭐 자기네가 그걸 막아주고 뭐 새로 진행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도덕적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는데 이거 참 아는 사람들이 이 내용 보면 참 어이가 없는 건데 사실 너무 뻔한 이제 처음부터 재진행을 염두에 두고 이제 시작한 건데 일단 여기서 많은 걸 유추해낼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전통혼례까지 다 치렀다. 그러면 이 남자가 업체에 내기로 한 돈을 이제 뭐 거의 냈다고 볼 수가 있죠. 결혼까지 했으니까. 이 남자가 업체에 돈을 다 내고 나니까 여자가 연락이 안 된다. 하하.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또 업체에서는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라면서 이 결혼을 뭐 그만두는 걸 뭐 권장한다 하면서 결정도 자기네들이 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 입장에선 당연히 그만한다 그러죠. 이제 그거를 유도하는 거죠. 이 업체가 그 여자의 가족이나 뭐 그 여자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느니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여자가 뭐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뭐 검증해 준다면서요. 뭐 소개해 주기 전에 무슨 뭐 서류까지도 뭐 다 확인해 준다면서요. 이 영상대로라면 업체도 뭐 결국 처음 보는 여자를 소개해 준 거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가족은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또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 뭐 하나도 확인 안 하고 결혼까지 다 그냥 진행시킨 거잖아요. 거기다 재진행까지. 그리고 여자가 연락이 잘 안 되면 업체가 직접 나서서 그 여자한테 뭐 찾아가든 그 가족을 찾아가든 해서 어떻게든 뭐 해결을 해주는 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인 것 같은데 그런 건 뭐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남자가 연락을 끊으면 여자한테 뭐 얼마 만에 연락이 오는지 뭐 이런 테스트나 하자고 하고 있고 참. 끝으로 이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국제 결혼은 이 한국에서 하는 결혼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여성을 만나려면 이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건 이제 당연한 거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여자를 만나도 돈과 시간은 이제 써야 되는 건데 하물며 외국에 있는 외국 여자를 만나러 가는 건데 한국 여자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과정이 이제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도전을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분명히 이제 한국 여성들한테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전할 각오가 돼 있으시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 20년 넘게 이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이 만나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사고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충분한 기간을 갖고 서로 이제 맞춰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남자가 보기엔 그 외국 여성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그 외국 여성 입장에서는 한국 남자가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서로 입장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다 라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꼭 필요한 과정을 다 생략하고도 결혼 생활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 국제 결혼 업체들의 영상들, 그 남자들 현혹하는 그런 영상은 이제 그만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외국 여성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직접 현지에 가서 뭐 현지 돌아다니면서 인연을 만들어 나가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소개해 주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방법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내기 어렵다. 돈 쓰기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앞서시는 분들은 그냥 혼자 사시는 게 예고편. 이 남자가 이렇게 키워가는데 근데 너희들이 그러는 거 알고 당연한 건데 제주가 날 진짜 사랑해 바라면 왜 나이가 막 20살 30살 나는데 그치.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보고 그렇게 사랑이 생기겠어? 해야 되지. 다만 지금 한다고 돈 안 쓰는 분이 세상 살리는 거 그건 되지 않을까. 당연히 웬만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다만 그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와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안내 못 받는 거지.